물을 왜 많이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예. 언제 마시면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물은 우리 몸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죽게 돼 있죠. 그러나 때로는 조금만 물을 좀 더 많이 드시게 돼도 치명적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독으로 변한다 해서 수독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만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뭐냐면 신부전입니다. 콩팥을 얘기하는데요. 부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부전입니다. 신장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얘기하죠. 신장의 기능이 멈춰지게 되면은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우리 몸 밖으로 빼내주는 소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소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멈춰지게 됩니다. 노폐물이 누적이 되고 또 그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물까지도 빠져나가지 않아서 부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단순히 부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수가 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기계가 신장을 대신하는 것을 신장투석이라고 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신장이 수분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부종이 심해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수분 섭취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저는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물을 꾸준히 많이 드시라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섭취했던 수분의 대사를 조절해주는 기관이 신장 말고도 다른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입니다. 폐. 자, 우리 겨울철에 숨만 쉬어도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수분입니다. 수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걸러지는 소변의 양이 하루에 약 1200cc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은 하루에 약 2000cc 정도가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물을 소비를 해주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자꾸 혈액 내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 희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물이거든요. 어떻게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수분을 빼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저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갈증이 생겨서 물을 찾게 되거든요.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호흡량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많이 해도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분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게 물을 적절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셨을 때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신부전입니다.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혈액순환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것들을 신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피 자체가 묽어져서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하루에 1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상 섭취하게 되면은 혈액이 묽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 내에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삼투압 작용에 의해 가지고 혈액 내에 있던 수분들이 다른 장기라든지 내부로 흡수가 일어나게 되죠. 폐에 물이 차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뇌에 부종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신부전일 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럴 때도 하루에 1리터 이하로 제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간경화로 인해 가지고 복수가 찼을 때인데요.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간에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종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수가 차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알부민이 하는 역할은 삼투압을 조절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수분 대사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알부민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종도 일어나고
복수도 차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부민은 전해질 대사를 주관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해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경화로 인해서 복수가 찼을 때도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갑상선 저하증인 경우인데요. 심한 경우에도 수분 섭취량을 제한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우리의 신진대사를 주관하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저하증이 오게 되면은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진대사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물인데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분대사도 일어나지 않아서 부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혈액 내 나트륨 함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저나트륨 혈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갑자기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피가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 물질이나 물질들을 다 우리 몸 밖으로, 혈액 바깥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맞추는 거죠. 적절하게 농도가 낮아진 형태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혈액이 혈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서 어지러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장기에도 혈액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양이나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탈수 현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절대로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특별히 이때 드시는 물에는 전해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천일염을 섞어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형태로 공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과다 출혈로 인해서 혈액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도 탈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해독 강의를 할 때 해독을 하는데 물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40대 되신 주부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20리터쯤 되는 생수통 있잖아요. 그거를 벌컥벌컥 다 맡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지러움증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셔서야 수액을 맞고 진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아무리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하고 좋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많이 드시는 것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들은 물 자체도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루에 1리터 정도만 드시는 것들로 조절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고 물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꼭 물을 많이 마시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꼭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